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예, 야간 선물은 0.45포인트, 0.45포인트 하락했어요. 0.13%. 별로 영향은 없겠죠. 예, 0.45 빠져가지고는 뭐 시세에 별로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봉은 고가 저가 둘 다 붕괴되지 않은 상태고, 월봉은 고가는 못 넘었고 저가는 깨진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봐요. 예. 이 상태로 가면 거래량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종가 싸움이거든요. 종가가 상승해서 마감하느냐 하락해서 마감하느냐. 지난달 종가가 337.95고 그 다음에 현재가 342.39거든요. 그러면 342.39에서 337.95 빼면 4.4포예요. 4.44포.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종가와 현재 위치와의 거리가 4.44포인트인데 이걸 342.39로 나누면 1.29%예요. 그러니까 지금 1.29%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월봉을 상승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월봉을 하락하려고 하는 건지 6거래일 남았는데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는 뚜렷하게 신호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게 이제 2021년 1월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엄청나게 셌는데 그 이후로 봉이 이제 종가가 상승하는 폭이 엄청나게 작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 상승한 게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404.56이에요. 1월 달이 404.56인데 5월 달이 427.91입니다. 그러면 427.91 9일에서 1월 달 종가가 뭐냐면 404.56이란 말이에요. 404.56을 빼면 427.91에서 427.91에서 빼기 404.56 404.56 그러면 23.3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5개월 동안 하나 둘 셋 4개월 동안 올린 거예요. 그럼 나누기 4 하면 한 달에 5.8포인트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5.8.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5.8씩 올랐다고. 예.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보세요. 현재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3월달 종가부터 볼까요? 3월달 종가가 322.03이에요. 그럼 현재가 342.399 빼기 여기 3월의 종가가 322.03입니다. 그러면 20.36포인트 나누기 4 하면 4개월이죠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얼마 올랐냐? 한 달에 5포인트씩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하죠. 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지수가 그냥 봤을 때는 우와 이거 지금 대세 상승이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그런데 한 달에 평균 5포인트씩 오른 거예요. 응? 한 달에 5포인트씩 밖에 안 올랐다고요. 그러면 이 5포인트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잖아요. 2%도 안 된다고. 한 달에 2%도 안 올랐다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2%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1%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상태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 코로나 저점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저점에서의 상승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고.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강하지 않아요. 장대 음봉 때문에 이게 지금 강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장대 음봉으로 누른 거 양봉 2개를 올리고 장대 음봉으로 누른 거 양봉 하나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달에 눌렀다가 3월 달에 감아 올렸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2022년 8월 이후로 오른 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3월 달까지 따졌을 때 그냥 횡보한 거지. 그 이후로 오른 게 이거라고요. 근데 월 평균 5%라고요. 월 평균 5%. 그러니까 이게 막 폭등하는 형식의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내리죠. 문제는 내리지도 않아. 오르지도 않는데 내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자, 6거래일이 남았고, 그럼 6거래일 동안 종가를 하락시킬 거냐? 종가를 하락시키면 상승세가 거의 죽어가는 모양새가 돼요. 종가를 하락하면 제 생각에는 상승세는 거의 죽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종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지난달 고가가 348.18이잖아요. 348.18인데 이 348.18을 넘기고 마감하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348.18을 넘기지 못한 채로 상승을 하면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시도를 할 거라고는 보여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종가가 336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하락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0.45를 빼야 되잖아요. 0.45. 그러면 342.39에서 0.45를 빼면 341.94입니다. 341.94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은 여기에요. 하단선은 341.40 정도 있고 상단선은 전종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단선에서 눌려서 내려가겠다는 건지 하단선에서 받치고 올라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코멘트 할 수가 없다고. 이건 그냥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좁아.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엔 각도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만으로 봤을 때는 하방에 유리한지 상방에 유리한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 하단선을 지킬 거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상단선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내려갈 거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난해하다. 진짜 난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 미국 종목 차트 중에 EYW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KORU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KORU는 3X 레버리지고, 그 다음에 EWY는 1X 성격이거든요. 근데 주봉이 아래꼬리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만 이 아래꼬리가 있는 거예요. 미장은 아래꼬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저가를 깨기가 굉장히 쉬워요. 미국 증시는 저가를 깨기가 굉장히 쉬운데 국내 증시는 저가를 깨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증시만 아래꼬리가 있고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아래꼬리가 없는지를 그걸 파악을 못 하겠어요. 여튼 끼어 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입니다. 해석이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 이게 거의 마지막 주에 해당되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일봉의 하단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봉의 상단선도 이번 주 종가 정도에 있고, 일봉의 상단선도 이번 주 종가 부근에 있어요. 근데 하단선은 주봉은 강한데 일봉은 약해요.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어쨌든 하락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가져간다면 하락의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라면 주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내려가기도 힘들어요. 네. 지금 일봉은 제가 봤을 땐 하락. 네. 저는 일봉은 하락이라고 봐요. 일봉은 하락하려고 차트를 그린 게 맞다라고 봐요. 특히 그 저가 투자 심리도는 거의 월말까지 다 하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봉은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봉은 양쪽을 다 봐요. 예? 주봉은 위아래를 다 보고 있고 월봉도 위아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만 하락이야. 일봉만 아래쪽을 보고 주봉과 월봉은 위아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월봉 종가 하락하느냐, 예? 월봉 종가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차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봉이 오른다, 뭐 주봉이 내린다, 일봉이 오른다, 내린다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월봉이 하락하면 다 하락이 유리해지는 거고, 반대로 월봉이 상승을 하면 이제 상승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하게 차트를 그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자금의 흐름도 똑같아요. 예. 외국인 현물 사고 선물 매도예요. 이런 거래 방식 자체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현물을 산다는 거는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는 내려가겠다는 얘기인데, 내려가겠다와 올라가겠다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느 한쪽을 확실히 털어야 돼요. 현물을 매도하든가 선물을 매수하든가. 그래야 이게 한쪽으로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못 가게 돈으로 다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예, 자금의 흐름으로 보나 차트의 형태로 보나 뭐 하나, 예,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워낙 돈이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차트를 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 월봉도 선물은 공중에 떠 있고요. 뭐 차트가 맞네 안 맞네,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차트가 맞을 수가 없죠. 돈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막 마음대로 변하는데, 거기다 대고 차트를 들이대고 맞느니 안 맞느니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전 종가.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는 막을 생각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밑으로 빠지는 것도 막아놨어요. 343.12 정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위로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어렵다.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차트를 그려놨다라고 봅니다. 밑에 없잖아요. 하단선이 이렇게 다 누웠고 상단선만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일단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 안 깨지면 사세요. 예?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사. 지난주 저가를 깨면 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마지막 주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방향을 정하겠죠.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이제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애매해요. 상방도 가능하고 하방도 가능해. 둘 다 기회를 열어놓고 차트를 그려놨기 때문에 계속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방을 보고 있지만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래를 잘 막아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내렸어요. 미국 증시는 내려서 주봉까지는 다 박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땐 나스닥 100 지수는 1, 3, 3일 주봉까지는 다 박살났어요. 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차트 다 그랬어. 이주봉이랑 월봉은 살아있어요. 이주봉이랑 월봉은 살아있다고요. 우리도 월봉하고 주봉까지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나스닥 100은 주봉까지도 망가졌어. 근데 지금 마지막 월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월봉이 죽고 미국 월봉이 죽으면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힘이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6거래일 동안 관찰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뭐 사람들 얘기는 상승 추세다 얘기를 하는데 월봉은 상승 추세죠. 근데 이게 상승 추세라는 게 양봉을 유지할 때만 상승 추세인 거지, 이게 운봉으로 꺾이면 상승 추세 아니에요. 상승 추세 끝나는 거지.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다, 정배열이다. 그건 양봉 날 때만.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이 현물을 막 조 단위로 던지고 선물 매도 막 일조하고 그러면 상승 추세가
나만 하겠어요? 그대로 붕괴되지.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상방을 봐야 되고 월봉이 계속 양봉을 그려야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지. 예. 이게 그냥 상승 추세라고 계속 믿고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증시 구조를 보면 1년 이상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고. 1년 이상 오르면 대부분 1년 이상 빼요. 지금까지 과거 차트를 쫙 보세요. 그러면 1년 이상 오른 차트들은 1년 이상 다 뺍니다. 예. 그만큼 상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도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1년 오르고 1년 내리고 이런 장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때 올라간 시간이 1년이 넘어요. 15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린 건 1년 내리고 올랐단 말이에요. 예. 오른 건 15개월이 오르고 내리는 건 1년 내리고 횡보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15개월 올랐으니까 15개월 스트레이트로 더 내리고 그 다음에 감아 올리면은 강한 상승장으로도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 기준엔 이건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게 상승장으로 간 상승폭이 지금 거의 미미하잖아요. 적어도 미국 정도는 그렇게 가야 그게 상승장의 형태인 거지.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특히 뭐 대형주 몇 개로 올리는 장이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쑥대밭이 돼 있죠. 속된 말로 카카오랑 네이버 차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시면 이거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해요. 보세요. 이게 상승장인가? 이게 상승장이에요? 이만큼 내렸는데? 이만큼 내렸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격불변이잖아요. 이격불변 만나지도 못해요. 이격불변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11만 4천원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야 이게 위로 꺾이면서 위가 열리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가다 밑으로 꺾이면 아래로 처박는다는 얘기죠. 카카오 카카오 어딨지? 카카오를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상승장이라고 뭐 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몇몇 종목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면 뭐 유동성으로 들어오는 건데 종목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다 끌어올리면 되지. 장이 좋은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안 가요? 가야지. 예? 좋은 종목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만큼 하락했어. 예? 이만큼 하락했는데 상승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죠? 상승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격불변 20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하단으로 가겠지. 29,000원까지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차트를 보고 누가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차트를 보고 누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저는 이게 대세 상승일 거면 다 가야지. 특정 섹터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장이 어떻게 대세 상승이 돼요? 이게 급등한 거예요? 이게 옆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장세는 그냥 하락 후 버티는 거예요. 하락을 한 후에 그냥 버티고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2020년 9월달 봉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건 과하더라도 이 위에 건 좀 과했다고 쳐. 그럼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죠. 그럼 지금 한 30만원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돈을 가지고 특정 종목만 밀어가지고 차트를 그려서 지수를 지금 지탱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다 돌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세상수로 가는 흐름이고, 뭐 3,000을 가고 2,800을 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다른 종목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예.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은 대세 상승하고는 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장세는 파악이 안 돼요. 예, 지금 주봉이랑 월봉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선물 매도를 치면 빠질 거고, 선물 매수를 하면 오를 거예요. 예, 그리고 5천억에서 1조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만 잘 관찰을 하시고요. 저는 월말까지는 사실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저 같은 사람이 코멘트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